같이 맺힌 게 들어간다든가 해서 나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 한약이 그 젖으로 나올 수 없는 게 한약이 똑똑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이 똑똑해서 사람의 몸의 인체의 신비죠.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비슷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요거는 젖이랑 좀 다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원장님 임신 중에 한약을 먹으면 태아한테 문제가 될까봐 못 먹이겠다라는 분이 계세요. 근데 실제 저는 임신 직후부터 출산 이후, 물론 뭐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약도 따로 제가 처방해서 먹었지만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우리 아이 한약을 먹였어요. 그러니까 임신 중에 제가 한약을 먹었어요. 왜냐하면 얼마나 건강한 아이가 나오는지 제가 잘 아니까. 그리고 저한테 진료 맡기시는 분들 중에 오저라 그러죠. 입덧을 하시거나 혹은 그 양수 부족, 양수가 부족하면 중요한 건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양수는 그 태아, 뱃속에 있는 태아의 놀이 공간이기도 하고 주거 환경이에요. 그래서 양수가 많고 양수가 풍부하고 양수의 상황이 좋을수록 사실 태아는 굉장히 건강하고 태아의 피부라든가 이런 뭐 상태가 더 좋은 거거든요. 그래서 양수 부족인 경우에도 저한테 많이 찾아오세요. 그래서 양수를 실제로 늘리시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임신 중에 한약 먹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 임신 3개월 이후에는 원래 태반이 고착화되고 굉장히 튼튼해서 유산의 징후가 없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 조치를 받으시고 보행을 아예 하지 말고 누워만 있으라고 할 정도의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이라든가 전치태반 초기, 이제 전치태반이 진행이 되면 이제 큰 문제인데 병원에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상 전치태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든가 아니면 그 이제 자궁 경부가 그 탄력성이라 해야 될까요? 그 굉장히 단단하게 태와 양수의 무게를 견디고 있어야 되거든요. 출산 직전까지는.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뭐 맥도날드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봉합 수술도 하시고 출산 때 푸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관련돼서 임신 기간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처방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그분들은 이미 저한테 그런 진료를 받으셔서 문제없이 출산하신 분들을 보고 내원을 하시지만, 그리고 또 제가 당연히 설명도 드리지만 보호자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. 진짜 한약 먹고 괜찮냐, 네가 한의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돈 벌려고 그런 표현은 안 하시지만 사람이 뉘앙스가 있잖아요. 뭐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그냥 처방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들릴 때가 있죠. 솔직히 뭐 저도 사람인 이상 눈치가 있잖아요. 제가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태반이 있어서 그래요. 이 여성의 태반은 인체의 여성이 갖고 있는 자궁 내에 임신 후에 생기는 태반 조직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보호의 목적이 있어요. 일단 태아를 보호하는 목적과 두 번째로 엄마와 그 태아가 정맥, 동맥, 탯줄로 이어져 있잖아요. 즉 엄마가 먹는 모든 부분은 그대로 아이한테 들어가는 게 맞죠. 그래서 사실 저한테 걱정스럽게 질문을 하시는 거지만 그거를 필터링하고 그 문제없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태반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한약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한약이 태아한테 직접 전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태반이라는 기능이 견고하게 태아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. 근데 이제 그 1970년도에 그 독일인가 거기서 7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. 탈리도마이신인가 그 항생제 복용하고 단지증이라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이 그 사지가 형성이 안 된 아이들이 있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서 아마 대부분 이제 그 생각들을 하시고 혹은 뭐 그런 뭐 구체적인 정황은 모르셔도 뭐 그런 것들이 인구의 회자가 됐으니까 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, 그거는 항생제잖아요. 그리고 항생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항생제가 있는데 그 태반을 통과할 정도의 항생제잖아요. 예를 들어서 임산부 분들 임신 과정 중에 그 산부인과에서 항생제 처방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다 아이가 기형으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런 종류의 약이
그 시대 때는 거기까지 예상을 못하고 사용을 해서 문제가 일으켜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근데 한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시간 내에 결과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임신 과정 중에 처방을 썼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, 그러니까 즉 인체의 태반이 그만큼 무수하게 방어했다는 걸 증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과학화된 한약들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병리실에서 수많은 쥐라든가 이런 걸로 실험을 하신 부분이라서 안심하셔도 돼요. 안심하셔도 되니까 오늘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업로드를 안 해서 조금 길게 얘기해 봤습니다. 이제 다음번에 제가 저번 편에 왜 그 한약의 탈을 쓴 양약, 아니다, 거꾸로죠. 양약의 탈을 쓴 한약, 그 부분 설명드렸잖아요. 또 다른 양약 알려드릴게요. 야, 그렇게 자기들이 쓰는 처방이 한약인지도 모르고 뭐 한약 먹으면 어쩌고 뭐 이러시는 분들, 한약 성분 자기가 쓰는 처방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뭐 처방전 봐도 그게 한약인지 모르시겠죠. 공부 안 하시면. 제가 또 다른 케이스 나중에 또 올려드릴게요.